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2021년에 해당하는 div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우리 여태까지 봤던 아이는 append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었었던 건데, append 말고 생성을 하고 뭘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가능한 것인가 해봐야겠죠. 자, 일단 변수 먼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를 담을 건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띄어쓰기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선택자랑 구분하기도 하는 편이 있고요. 이제 어제 질문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선택자하고 함수란 변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 예를 들어 뭐 div라는 거를 선택을 하겠다. 있는 거 어차피 할 거니까 여기 있는 누구지? 컨테이너 이너 그 다음에 div도 선택할게요. 쭉 올라서 이벤트 박스. 자, 변수 이벤트 박스 하고 저는 도큐먼트 뭐 쿼리 셀렉터 하겠다면 쿼리 셀렉터로 자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변수 자 컨텐트 이너라고 하는 걸 썼을 때는 자, 이벤트 박스에다가 쿼리 셀렉터로 그냥 썼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상황이랑 다른 상황을 이제 대처하고 만들어야 되는 변수랑 선택하는 변수랑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감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선택에 대한 자, 요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엘리먼트 선택에 대한 변수와 그 다음에 요소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생성도 하잖아요. 생성하거나 이걸 선택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자, 생성에 대한 변수와 그 다음에 임시로 어떤 동일한 어떤 값을 계산하는 공통 단순한 값을 판단하는 변수 그리고 함수를 선택하는 자, 변수 또는 기타 자, 여러가지 상황이 생길 테니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거 제일 밑으로 옮길게요 제가 자, 첨부에다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냥 쓸 때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던 거는 뭐 예를 들어 박스면은 뭐 예를 들어 콘 박스 한다던가 뭐 UL이면 뒤에다 UL을 쓴다던가 LI면 LI 또는 뭐 리스트를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쓰다 보니까 그냥 습관이 돼서 크게 그게 문제가 되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조차도 LI랑 UL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버튼을 감싸고 있는 요소랑 버튼 요소랑 선택을 하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가끔 생긴다는 걸 느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조금 헷갈려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변수를 쓰는 것보다는 회사 가면 또 회사에 대한 가이드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정할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변수명을 좀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놓고 써본 다음에 문제가 된다면은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쪽에 있는 아이를 내용 기준으로 보자면 다 엘리먼트잖아요. 자, 아이디냐 클래스까지는 구분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얘는 EL 이벤트 박스 그 다음에 EL 컨텐트 이너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이 내용에다가
뭘 합니까? 생성할 겁니다. 생성할 아이의 이름은 이어파트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이어파트 div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성할 게 앞에 할 거예요? 뒤에 할 거예요? 앞에 채울 거잖아요. 자, 혹시 append라는 단어의 내용상의 뒤에라는 뜻입니다. 그럼 append라는 뒤에라는 뜻인데 반대로 앞에라는 단어가 있지 않을까요? 앞에 뭐가 있을까요? 평균적으로는 append의 반대는 prepend라고 말을 해요. 가끔 이제 이전 이후라는 개념으로 before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after라는 단어와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써요. 코드 쪽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next라는 단어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prev라는 단어랑 연관돼서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는데 그럼 prepend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prepend. 자, 그랬더니 자바스크립트 엘리먼트 여기 prepend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죠? before에 붙어도 있고요. 자, prepend라고 하는 것은 돔 스트링으로 들어가는 어떤 문자로 들어가는 것인데 내용상으로 해석을 조금 해보자면 번역할게요. 그냥 자, 메서드는 첫 번째 자식 앞에 첫 번째 자식으로 들어가는 아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append도 자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컨텐트 이너에다가 제가 다른 어떤 제목을 만들어 넣었다면 불가능했겠지만 일단 지금은 없으니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컨텐트 이너에다가 뭘 합니까? 생성을 해야죠. 이벤트 박스에 붙이셔야 돼요. 두 번째 줄. 커리 셀렉터. 아니. 거기 아까 자, 여기도 있네요. EL, E. 한번 바꾸면 후딱후딱 붙여야 되는데. 자, 기존에는 변수에다가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자, 도큐먼트 아니다. 여기다 생성할 거지. 자, 여기에다가 우리는 기능 추가하겠습니다. prepend. 선택한 아이를 기준으로 추가합니다. 누구를 추가를 해요? 이거 클래스 이어 파트 div 맞나요? 들어갔나 한번 볼까요? 자, 서버 어디 갔니? 로컬로스트. 자, 그래서 얘죠. 들어갔어요. 글자가 들어갔어요. 이거 맞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잖아.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append도 이렇게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썼으면 어떻게 들어갔어요? 글자로 뒤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일단은 집어넣으려면 뭐 해라? 생성 후 삽입. 무조건이에요. jQuery는 프리펜드하고 딱 쓰면 바로 태그가 그냥 생성이 돼요. 근데 이건 자바스크립트예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는 집어넣는다고 들어갈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뭘 만들어야 집어넣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거에 대한 이름 앞에 mk 붙이기로 했으니까 mk 하고 div 또는 여기 보이는 이어 파트 자 해서 document 다 create element 사용합니다. i의 이름은 div입니다. 자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클래스라고 써서 이름은 이어 파트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콜론이겠죠? 클래스 네임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유추를 해보는데 한번 집어넣고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슉. 일단 여기 안 보이는데 그럼 여기 올라가서 봤을 때 div는 들어갔죠? 네, div는 생성이 된 거 봤어요. 근데 클래스 이름이 안 들어갔어요. 클래스 name 카멜 케이스 든가요? 자 그러면 n 결과는 아쉽게 안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돼 있었는데 들어가진 않았으니 그냥 직접적으로 쓰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i에다가 속성을 부여하겠습니다. set 자, 이어 파트 라고 써서 mk 이어 파트에다가 set attribute 속성을 부여하겠습니다. 속성은 클래스 네임을 맞나요? 클래스 그 다음에 이어 파트 라고 쓰면 생성이 되었을까 들어간 거 확인했습니다. set attribute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지난 시간에 저는 이렇게도 얘기를 드렸죠. mk 이어 파트에 점 클래스 네임을 이어 파트라고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된다. 어떤 방법을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쓰시면 되고요. set attribute 자체는 굳이 변수로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넣었어요. 이제 넣었는데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2020년도예요? 여기 내용이 비어있지만 어쨌든 같은 이어 파트인데 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온? 온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할까요? 그럼 존재하나요? 그죠? 여튼 뭐 들어가는 걸 일단 확인했어요. 자, 그럼 이제 뭐 얘기 나왔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h3도 생성을 해보자고요. 그냥 div를 생성하면서 바로 한꺼번에 집어넣어도 돼요. 왜? inner html 쓰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프리펜드를 써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싹 지우신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저는 기존에 있는 2020년, 2019년, 2018년은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추가로 채우자라고 하는 거죠.
아니, 굳이 밑에 건 이렇게 했는데 왜 따로 해요? 이거는 그 전 개발자가 할 줄 몰라서 그냥 마크업을 일일이 HTML 썼던 거야. 난 왔는데 이걸 내가 굳이 이걸 해마다 해야 되나? 내가 할 일이 이거밖에 없나? 해서 세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뭐만 하게끔 저기 이리 와보세요 해서 엑셀에다가 여기다 글 필요한 거 쓰세요. 오늘 할 거 없잖아.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알게 모르게 월급 루팡이 돼갖고 여유 있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H3를 집어 넣어줘야 돼요. H3를 집어 넣을 건데 당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 이거 그냥 가볍게 집어 넣을래 라고 하신다면 굉장히 가볍게 한 방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inner HTML로 뭘 쓰면 돼요? H3로 넣으면 돼요. 물론 이후에 코드가 없기 때문에 내용이 지금 현재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그러면 테스트 해볼게요. 테스트 하면 들어간 거 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 온이 없으니까 그렇다. 온 붙일게요. 온. 아까 이렇게 한 거 보셨죠, 제가? 이러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짠, 테스트. 아주 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는 거를 확인했는데 매번 이럴 때마다 내가 이걸 또 생성하기 좀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 조금은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놓고 쓰자. 그래서 변수 자, 이벤트 데이터라고 하나 쓰고요. 일단 이렇게 쓸까요? 자, 이벤트 타이틀 하면 2021년 이벤트 라고 써볼까요? 그럼 우리는 해당하는 이 이벤트에 들어가는 요 제목을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지금 보시면 객체입니다. 배열 아닙니다. 이따 배열을 바꾸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객체니까 뭐 하면 돼요? 이벤트 데이터의 안에 있는 이벤트 타이틀. 이름이 너무 길어요. 좀 줄일까요? 헤딩. 자, 큰 제목이잖아요. 해당 이벤트 데이터 중에서는. 그래서 이벤트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헤딩이라고 써서 불러오면 되겠죠. 나중에 바꾸더라도. 자, 일단은 가볍게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다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습. 점. 아쉽게도 이렇게 쓰면 동작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더하면 되죠, 뭐. 그쵸? 변수로 할당할 수 있게끔. 양이 복잡하다면 권장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볍게 하나 정도는 할 수는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난 저 작은 아이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또 다르겠죠. 그건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는 딱 들어갑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써야 되는 코드가 동일한 H3인지 확인하시고, 여기도 확인하시고, 여기다 이제 여러분 뭐 하는데요? 데이터를 여기서 수정을 하면, 한 군데서 수정을 하면 주로로 바뀌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제목을 넣었어요. 자, 기본 기능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뭐 합니까? 추가적으로 내용을 만들어야겠죠. 자, 실제로 동작하는 이벤트가 들어있는 기능은 얘예요. 위에 있었지만 우리는 데이터를 이제 첨부하고 만들 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첨부하는 내용은 얘고, 이벤트 처리는 동작하는 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순서가 뒤바뀌어야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굳이 여기다가 이어 파트에다가 on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그 전에 했던 우리 데이터 자료에는 뭘 해라? 시작하기 전에 엘리먼트에다가 옵션 on을 넣어라 빼라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체크되게끔 만드시면 잘 먹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H3에 대한 데이터와 함께 같이 발생하는 것, 바로 UL이죠. 근데 UL도 한 번 생성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가볍게 가세요. 너무 막 어렵게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다. 나는 그래도 H3를 이제 이 비포로 만드는 걸, 아니, H3를 만들 때 그 전에 뭐 비포라는 것도 한번 봤고 했는데, 여기 프리펜드지 비포가 아니라 프리펜드를 배웠는데 H3 뒤에 UL을 생성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다면 또 이게 달라요. 그죠? 존재하는 태그 뒤에 생성하는 거는 뭘까 찾아볼 거라면 해보면 또 나쁘지 않겠죠? 필요할 테니까. 자, 근데 일단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는지를 볼게요. 했을 때 3 뒤로 들어갑니다. 네. 너무 막 양식을 100%막 구석에 갖추는 건 좋겠지만 가볍게 갈 수 있을 때는 가볍게 가세요. 너무 어렵게 가는 거는 힘들어요. 최대한 FM대로 가되 어느 정도에 대한 약간의 좀 유도리도 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FM대로 갈 거야 하면 이제 일일이 하시면 되죠. 그럼 요거 일단은 뒤에 생성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아까 쓱 봤더니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before 애프터랑이 있다고 했고 next 프리뷰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아이들이 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before 애프터가 뭔가 얘는 일단 나중에 보더라도 볼게요. 돌아가서 프리펜드를 본 것처럼 자, 또 찾아봅니다. before 이런 용어도 있을까? 있대요. jQuery에서는 before와 after는 앞과 뒤에 삽입하는 기능이에요. 삽입하는 기능이에요. 그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before, after는 뭘 하는 아이까? 노드래요. 노드를 처리한다고? 확인. 자, 선택된 바로 앞에 있는 부모 자식이 있는 노드 돔 객체를 뭐한다? 삽입한다. 즉 얘도 뭐 하는 겁니까? 집어넣는 애예요. 근데 아까 프리펜드는 자식으로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얘는 앞에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한 거죠. 밑에 보면 예시 딱 써있죠. 생성했습니다.
그 안에 또 다른 아이를 생성했습니다. 그거를 append child div 안에다가 p를 집어 넣었습니다. 또 스팬을 생성했습니다. 스팬을 p b4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p보다 앞에 집어 넣겠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 이렇게 생성이 됐겠죠. 전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점점 검색하시거나 사용하시는 방법을 익히시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before라고 하는 아이는 그렇다면 그 반대 개념 after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fter는 뭘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전이 아니라 다음이니까 왠지 after가 되지 않을까? MDN으로 볼게요. 똑같이 노드래요. 해석을 바꾸지 않았지만 어쨌든 여기에 just after the elem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엘리먼트를 뭘 처리하는 거래요. 밑에 내용 보면 div 생성하고 p 생성하고, 그래서 div 안에 p를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스팬을 생성한 거를 after span 했더니 p 뒤에 스팬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이에요, 이게. 아, 그렇게 된 거구나. 글자로 한다면 글자로 생성이 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예시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가능합니다, 여러 개가. 자,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되는 아이는 이거를 어디다가 h3에다가 넣어보자. 그럼 h3를 집어넣었는데 3는 없잖아요. 변수 element h3. 근데 그냥 h3 하면 또 이상한 것 같으니까 이어 파트의 h3라고 할까요? 이어 파트 h3 하면은 생성된 이어 파트를 찾아서 그 안에 넣어야겠죠. 자, mk 이어 파트에다가 생성된 이어 파트에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h3. 그럼 이거 그냥 쿼리 셀렉트 써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어 파트는 div이고 이 div 안에 h3 찾은 거니까 h3가 있어야 뭘 집어넣으면 하죠. 그럼 엘리먼트 이어 파트 h3에 뭐 할 거예요? 애프터를 이용해서 집어넣을 건데, 이렇게 넣으면 얘는 문자예요? 아니면 태그예요? 문자지 않을까 확인해 볼게요. 문자로 들어갑니다. 문자로. 하지만 제대로 h3 뒤에는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 태그로 만들어야겠죠? 요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element 생성을 해야겠죠. 자, 변수 mk 만듭니다. 자, 이벤트 파티클 이라고 만들어서 도큐먼트 create element. 자, UL을 생성할 겁니다. 다시 이 변수에다가 set attribute 클래스 이름을 여기 써있는 event particle이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자, 생성하고 집어넣고 생성하고 집어넣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요 두 개가 세트죠. 세트 그대로 가고요. 생성했습니다. 요 아이를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 어쩔 수 없으니까
UL만 따로 옮겨 놓겠습니다. 그러면 H3를 집어넣고 H3 집어넣은 상태에서 선택하고, 자, 이것도 따지면 생성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집어넣어라. 얘는 이게 아니라 이제 만든 i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집어넣은 걸 바꿔도 상관없겠지만 하나하나 집어넣고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이 큰 틀을 집어넣으세요 라고 만든 겁니다. 자, 어차피 H3도 생성한 거니까 그냥 아까처럼 해도 괜찮긴 할 것 같네요. 그냥 이대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div 생성 div의 이름 부여, 자, 이거는 div의 이름 부여기는 동일. 그 다음에 해당하는 div의 h3 생성. 자, 이거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도 동일하게 h3 생성. 자, 이거 h3 선택자. 이건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써놓고, 자, ul 생성, ul의 이름 부여, 클래스 이름이죠. 그 다음에 덧을 H3 뒤에 삽입.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어 파트를 삽입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거 자체가 다 기능 맞죠?